저성장의 늪. 흑흑흑. 참 힘들긴 힘드네요. 제가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미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성장은 길게 갈 거고 그 길게 갔을 때 경제적 고통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 IMF 때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어떤 길이가, 저성장의 길이가 기간이 계속 길기 때문에 고통의 어떤 강도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근로자 1인당 연간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입니다.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2024년 5월에 33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0.5%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다행이죠. 올라간 게 2022년에는 마이너스 0.2% 떨어졌고요. 2023년에는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023년 전체 통으로 보면 355만 4천 원이고요. 2022년 통으로 보면 359만 2천 원이에요. 상황이 말입니다. 실질임금이 상황이 안 좋아요. 2018년에는 그래도 전년 대비해 3.7%나 늘었거든요. 2019년에도 3.0% 늘었고요. 그런데 2020년 0.5% 느는데 거쳤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예요. 지금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0.5% 늘었다는 건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저성장의 깊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2년 0.2% 떨어질 때와 2023년 마이너스 1.1% 떨어질 때는 깊이가 깊어졌잖아요. 지금은 0.5%니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조금은. 그러나 5월 기준으로 이런 거고요. 2024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1월에 마이너스 11.1%가 떨어졌고요. 2월에 8.2%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3월에 마이너스 0.2%였거든요. 4월에 1.1%로 올라갔다가 5월에 0.5%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월에 8.2%까지 올라간 것이 4월에 1.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제가 그랬죠. 저성장의 어떤 파고는 계속해서 길어질 거고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더 길 거라고. 실제로도 깁니다. 실제로도. 그나마 2023년 5월에 마이너스 2.2%보다는 낫지요. 0.5%니까. 그나마 나아요. 그렇지만 최악이잖아요. 지금 저성장이 진짜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명목임금은 그래도 늡니다. 그래도 명목임금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382만 3천 원. 2023년에 396만 6천 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 보면 382만 3천 원은 3.2%가 는 숫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나마. 게다가 2018년에 5.3%보다는 적지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1.1% 늘어나는 것보다는 많잖아요. 거의 3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월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나마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명목임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사용자들이 사업체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몫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업체 종사자가 2024년 6월에는 2012만 2천 명이에요. 굉장하죠. 2023년 전체로 1981만 9천 명보다는 뭔가 일자리가 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나 상황은 나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1.6%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뭐 2023년에 1.9%, 2022년에 3.8%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0.6% 12만 8천 명이 늘어났을 정도니까 굉장히 나쁘죠. 그래도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게 결국은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도 보면 상용 근로자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임시 일용직 근로자도 조금씩 늘어나고요. 3.2%, 203만 명이니까. 기타는 126만 4천 명, 1.3%, 17만 명이 늘어났고요.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용 근로자는 12만 8천 명, 1682만 8천 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래도 저성장 와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경제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힘들긴 진짜 힘드네요. 그렇게 제목을 달한 것도 그겁니다. 예, 그만큼 저성장의 고통이 커진다는 것. 그래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예,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참으면 정말 힘들긴 힘드네요 하는 것들이 이제는 예,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으니까 실질임금도 2024년에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뭐 2018년처럼 막 3.7%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수익이 좋아졌습니까? 아마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게 세금 주도 일자리만 늘어나서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작지만 찔끔이라도 실질소득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는 약간의 청신호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저성장을 언제 깰 거냐의 문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까지 가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지금 이대로라면 내년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 개혁이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최저임금은 또 올랐죠.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는 말도 안 나오죠. 주 52시간제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 우리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좋아질 리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폭망. 저는 폭망도 생각합니다. 예, 경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 개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개혁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